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미 피곤합니다. 밥을 먹어도 자꾸만 더 먹고 싶습니다. 뱃살은 아무리 노력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오후가 되면 갑자기 힘이 쭉 빠집니다. 단 것이 당기고 짠 것이 당기고 자꾸만 먹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혈압도, 혈당도, 콜레스테롤도 경계선 정도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 너무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앱니까?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 없어지는 날이 올까요? 저는 오늘 그 막막함에 구체적인 답을 드리려 합니다. 스트레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속에서 일으키는 반응, 그것이 바로 진짜 문제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코티솔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15년간 32,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성적으로 코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 발생률이 2.7배 높았습니다. 심장 질환은 3.2배, 치매는 무려 2.9배 높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코티솔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코티솔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코티솔을 이해하고 조절하면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코티솔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법은 전부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운동생리학자이자 영양생화학 박사인 존 텔보트 박사가 30년간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코티솔 조절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몸 한번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죠.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텨오신 세대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 짓고 자식 챙기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러면서도 내 몸은 뒷전이셨죠. 그 세월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코티솔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총 12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티솔이 정확히 무엇인지, 만성 스트레스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코티솔이 살을 찌우는 원리, 숨겨진 지방 축적 효소 HSD의 비밀, 코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의 관계, 수면이 코티솔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조절의 3가지 원칙, 운동으로 코티솔 낮추는 법, 코티솔을 높이는 음식과 낮추는 음식, 50대 이후 특별 코티솔 관리법,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상 루틴,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마음 관리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코티솔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코티솔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코티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코티솔이 어디서 나오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십니다. 대한내분비학회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87%가 코티솔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한 역할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코티솔은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나옵니다. 부신이라고 하면 생소하시죠? 쉽게 말하면 콩팥 바로 위에 모자처럼 올려진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기관에서 나오는 코티솔이 우리 몸 전체를 좌우합니다. 코티솔은 원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입니다. 여기서 잠깐 코티솔이 왜 나쁜 호르몬이 아닌지 말씀드릴게요. 코티솔을 완전히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에디슨병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부신에서 코티솔을 만들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가 옵니다. 코티솔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티솔은 마치 콜레스테롤과 비슷합니다.
콜레스테롤도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아예 없으면 호르몬을 만들 수 없어서 죽습니다. 코티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코티솔을 오래된 보일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추운 날 갑자기 온도를 올려야 할 때 보일러가 확 켜집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코티솔이 딱 그렇게 켜집니다. 그리고 실내가 따뜻해지면 보일러는 꺼집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켜진 채로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비도 많이 나오고 보일러도 망가지고 방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코티솔이 바로 그렇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달려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고 온몸이 긴장하고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코티솔의 역할입니다. 코티솔은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3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근육과 뇌가 즉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입니다. 둘째, 혈압을 높입니다. 온몸으로 혈액이 빠르게 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면역 반응을 일시적으로 억제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도록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싸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반응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맹수를 만났을 때 이 반응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반응이 맹수가 아니라 마감 시간, 자식 걱정, 돈 걱정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봅니다. 코티솔이 올라갑니다. 출근길 교통체증, 코티솔이 올라갑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지적을 받습니다. 코티솔이 올라갑니다. 집에 와서 청구서를 봅니다. 코티솔이 올라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걱정이 밀려옵니다. 코티솔이 올라갑니다. 아이가 전화가 없으면 또 걱정이 됩니다. 코티솔이 올라갑니다. 하루에 10번, 20번 코티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원래 코티솔을 올라갔다가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끝나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코티솔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고코티솔 상태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 73%가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상태는 곧 만성 고코티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코티솔 수치는 하루 중에도 변합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높고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낮습니다. 이 리듬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리듬이 무너집니다. 밤에도 코티솔이 높게 유지되고 새벽에 잠에서 깨며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 내과 연구팀이 50대에서 70대 사이 한국인 2,4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만성적으로 코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된 그룹은 정상 그룹에 비해 당뇨 발생률이 2점, 3배 고혈압 발생률이 1.9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허리둘레는 매년 1.8cm씩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 코티솔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코티솔은 원래 좋은 호르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려고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멈추지 않을 때입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만성 코티솔이 우리 몸에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과정. 여러분, 만성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몸을 망가뜨리는지 아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별로 먹지도 않는데 살은 찌고 잠은 잘 오지 않고 만날 피곤한데 왜 그럴까요? 라고 하십니다. 검사를 해보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경계선입니다. 별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몸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코티솔 때문입니다. 만성 코티솔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당을 만성적으로 높입니다. 코티솔이 올라가면 간에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급성 스트레스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매일매일 혈당이 높게 유지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손상됩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당뇨 전단계 유병률이 27%에 달합니다. 10명 중 거의 3명이 당뇨 전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습니다.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혈당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 많은 경우가 코티솔이 원인입니다. 두 번째, 근육을 분해합니다. 코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근육이 줄어듭니다. 텍사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적으면서 스트레스가 높으면 근육이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50대 이후에 갑자기 근육이 빠지는 느낌 드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는 같은 일을 해도 힘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팔이 떨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만성 코티솔이 근육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집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 같은 것을 먹어도 더 살이 찝니다. 악순환입니다. 세 번째, 면역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코티솔은 단기적으로는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만성적으로 높으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안 낫거나 조금만 무리하면 몸살이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만성 고코티솔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 상태의 사람들은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정상인의 62% 수준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같은 백신을 맞아도 면역이 덜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손상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뭔가를 깜빡하거나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모르거나 상대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경험 많이 하시죠.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시면 안 됩니다. 만성 코티솔이 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면 해마의 크기가 17%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매 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화 기능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싸우거나 도망가는데 혈액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밥을 먹어도 더부룩하고 속이 쓰리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우연이 아닙니다. 코티솔이 소화기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성 코티솔은 혈당, 근육, 면역, 뇌, 소화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씩 망가지면서 결국 당뇨, 심장질환, 치매, 만성 피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코티솔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티솔이 살을 찌우는 진짜 원리. 여러분, 살이 찌는 것이 단순히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씨, 올해 61세이십니다. 이분은 밥도 적게 드시고 웬만하면 걸으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뱃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배만 볼록 나왔습니다. 팔다리는 괜찮은데 허리와 배만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열심히 먹는 것을 줄이고 운동도 하는데 뱃살만은 꼼짝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이 바로 코티솔에 있습니다. 코티솔이 살을 찌우는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식욕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코티솔이 높아지면 뇌에서 렙틴이라는 포만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더 먹고 싶습니다. 특히 고칼로리 음식, 달고 짠 음식이 당깁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티솔이 뇌에 직접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후에 갑자기 초콜릿이나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지는 경험이 있으시죠? 그때가 바로 코티솔이 올라가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지방을 배 쪽으로 집중시킵니다. 코티솔은 지방세포에 신호를 보냅니다. 에너지를 비축해 놓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코티솔 수용체가 다른 부위보다 복부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코티솔이 높으면 몸 전체의 지방이 배 쪽으로 모입니다. 팔다리에 있던 지방도 배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성 비만의 특징입니다.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티솔의 특성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복부 지방이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부 지방은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만들어 혈관을 공격합니다. 신장 질환과 당뇨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세 번째, 기초 대사량을 낮춥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티솔이 근육을 분해합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집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어도 소비되는 칼로리입니다. 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살이 찝니다. 신명숙 씨가 밥도 적게 드시는데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적게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코티솔이 높아서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쌓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단식도 해보고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고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코티솔이라는 원인을 그대로 두고 방법만 바꿔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코티솔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신명숙 씨는 코티솔 관리를 시작한 지 3달 후에 허리둘레가 2cm 줄었습니다. 특별한 다이어트 없이도요, 그분이 한 것은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한 것 뿐이었습니다. 숨겨진 지방 축적 효소, HSD의 비밀.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코티솔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코티솔 수치가 혈액에서 정상이어도 실제로는 지방세포 안에서 코티솔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에는 HSD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HSD는 11베타 하이드록시스테로이드 탈수소 효소의 줄임말입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터리를 생각해 보세요. 사용한 배터리는 방전되어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충전기가 있어서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완전히 충전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코티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티솔의 역할을 다 하고 나면 비활성 코티솔이 됩니다. 힘을 다 쓴 코티솔입니다. 그런데 HSD라는 효소가 이 비활성 코티솔을 다시 활성 코티솔로 바꿔놓습니다. 문제는 이 HSD 효소가 특히 복부지방 세포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의 코티솔은 정상이어도 뱃살지방 세포 안에서는 코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복부 지방 세포가 계속 지방을 저장하는 신호를 받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운동을 해도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간세포에도 이 HSD 효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간세포에서 코티솔이 높아지면 간에서 포도당 생산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HSD 효소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HSD 활성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이 HSD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또 운동이 HSD 활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걷기, 스트레칭 같은 중등도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C가 HSD 활성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 김치, 나물에 이런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러분, 혈액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뱃살이 있다면 HSD 효소가 지방세포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혈당 관리와 중등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이 HSD 효소를 잡는 열쇠입니다. 코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의 전쟁. 여러분, 코티솔 이야기를 하면서 테스토스테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면 남성 호르몬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에게도 테스토스테론이 있고 여성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의 관계를 시소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시소의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갑니다. 코티솔이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면 코티솔이 낮아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근육을 만들고 유지합니다. 뼈를 강하게 합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활력을 줍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기력이 없어집니다. 살이 찝니다.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에 갑자기 기력이 없어지고 기분이 자주 가라앉고 매사가 귀찮아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그냥 나이 탓, 노화 탓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코티솔이 높아서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틀 대학 연구자들이 45세에서 59세 사이 사람들을 16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코티솔이 높고 테스토스테론이 낮은 사람들은 심장질환 발생률이 정상 그룹에 비해 2.8배 높았습니다. 당뇨 전 단계 발생도 3.1배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테스토스테론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코티솔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티솔이 낮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모두 테스토스테론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코티솔을 높임으로 중등도 운동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많이 만들어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듭니다. 넷째, 탈수를 피하세요. 미국 인간수행능력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탈수 상태에서는 코티솔이 올라가고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굴, 소고기, 호박씨, 아몬드에 아연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여러분, 코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 균형을 회복하면 기력이 돌아오고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잠이 최고의 보약인 진짜 이유.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왜 잠이 보약인지 코티솔과의 관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면과 코티솔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50대가 되면 밤 동안의 코티솔 수치가 30대 때보다 무려 12배나 높아집니다. 이것은 잠을 적게 자기 때문에 더 심해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일대학교에서 17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당뇨 위험이 2배로 높았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연구에서는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의 고혈압 발병률이 2배였습니다. 독일 과학자들이 헬리콥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잠을 줄이자 코티솔 수치가 무려 80%까지 증가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코티솔이 올라가고 코티솔이 올라가면 더 잠을 못 잡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코티솔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주말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도 이 리듬을 깨뜨립니다. 두 번째, 취침 1시간 전에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세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파란빛, 즉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 줄면 잠들기 어렵고 코티솔이 올라갑니다. 또 잠자리에서 걱정스러운 뉴스를 보거나 자식에게 속상한 내용을 읽으면 뇌가 각성됩니다. 그리고 코티솔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족욕을 하세요. 오사카 과학자들의 연구에서 온탕 목욕을 한 남성들의 코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높던 분들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도 족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네 번째, 침실 온도를 시원하게 하세요. 수면에 가장 좋은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너무 더운 방에서는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살짝 켜두거나 겨울에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카페인을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커피의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9시에도 아직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수면을 방해하고 코티솔을 높입니다. 여러분, 수면은 가장 강력한 코티솔 치료제입니다. 잠을 잘 자면 호르몬이 정상화되고 기억이 정리되고 면역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관리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을 자는 것이 게으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세대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셨죠?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스트레스 조절의 3가지 핵심 원칙. 여러분, 이제 가장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코티솔, 반응을 줄이는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 3가지 원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티솔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 원칙, 해소수단을 가지세요. 연구에서 동물에게 전기 자극을 줄 때 그냥 두면 코티솔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달리게 하거나 먹을 것을 주거나 다른 해소 수단을 주면 같은 자극을 받아도 코티솔이 훨씬 덜 올라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산책을 하면 코티솔이 낮아집니다.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있으시나요? 어떤 분은 노래방에 가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화단에 화초를 가꾸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을 하나 만드세요. 그것이 코티솔을 낮춥니다. 두 번째 원칙, 예측하고 준비하세요. 연구에서 미국 공수부대원들이 훈련 초기에는 낙하산 훈련을 할 때마다 코티솔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계속되자 코티솔이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측 가능한 스트레스는 코티솔 반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측하고 준비하면 코티솔이 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스트레스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생각해 놓으세요. 자식 문제로 걱정이 많다면 최악의 상황도 상상해보고 그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놓으세요. 막연한 걱정이 가장 코티솔을 높입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걱정이 줄고 코티솔도 낮아집니다. 세 번째, 원칙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코티솔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통제감입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같은 스트레스도 코티솔을 덜 올립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코티솔이 올라갑니다. 뉴스의 정치 이야기, 남의 집 사정,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면 코티솔만 높아집니다.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운동할지, 몇 시에 잘지, 이런 작은 것들을 내가 결정합니다. 이 작은 통제감이 코티솔을 낮춥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신경정신과 연구에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훈련받은 사람들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티솔 반응이 47% 낮았습니다. 같은 스트레스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코티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은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 찾기, 걱정되는 일에 대해 미리 준비하기,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오늘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운동으로 코티솔 낮추기. 여러분,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운동이 코티솔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운동을 잘못하면 오히려 코티솔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티솔을 낮추는 올바른 운동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이 코티솔을 낮추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의욕과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이 두 가지가 코티솔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신체적으로 소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티솔이 올라가면 몸이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그 에너지를 실제로 운동으로 써버리면 코티솔이 내려갑니다. 듀크 대학 연구에서 하루 30분, 주 3회에서 사회 운동이 우울증과 불안증 완화에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약 없이 운동만으로 같은 효과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운동의 강도입니다.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코티솔을 높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라톤, 너무 힘든 근력 운동, 30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은 코티솔을 크게 올립니다. 그리고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 나이에는 이 코티솔이 오래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코티솔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까요? 첫 번째, 걷기입니다. 걷기는 코티솔 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이것 하나만 실천해도 코티솔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걸을 때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숨이 약간 차는 정도,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걸으면 더 좋습니다. 햇빛이 세로토닌 분비를 돕고 코티솔 리듬을 정상화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걸으면 좋을까요? 공원이면 가장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코티솔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일본 연구에서 숲속 걷기가 도시 걷기보다 코티솔 감소 효과가 1배 높았습니다. 공원이 없으면 동네 골목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가서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과 요가입니다. 스웨덴 신경정신과 연구에서 4주 동안 요가 강습을 받은 참가자들의 혈압과 코티솔 수치, 피로, 스트레스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요가 학원에 등록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스트레칭, 저녁에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이것만으로도 코티솔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 물속 운동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께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추천드립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코티솔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네 번째,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 필요 없습니다. 페트병에 물을 넣어서 들거나 탄성 밴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는 스쿼트, 이런 가벼운 근력 운동이 코티솔을 낮추고 테스토스테론을 올립니다. 텍사스 대학 연구에서 신체 활동이 코티솔과 스트레스에 맞서 몸을 보호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운동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탈수가 되면 코티솔이 올라갑니다. 운동 전, 중, 후에 물을 마시세요. 둘째,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운동 후 근육이 회복되는 동안 코티솔이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충분한 휴식과 단백질 섭취가 코티솔을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세, 8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집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코티솔을 높이는 음식 vs 낮추는 음식.
여러분, 음식도 코티솔에 큰 영향을 줍니다. 코티솔을 높이는 음식이 있고 낮추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식사만으로도 코티솔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티솔을 높이는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 달콤한 음료수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내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내려갈 때 코티솔이 올라가 혈당을 다시 올리려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집니다. 흰 쌀밥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미와 섞어서 드시거나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알코올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한잔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십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실제로는 코티솔을 높입니다. 또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일으켜 코티솔을 더 올립니다. 그리고 잠을 자주 깨게 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1회에서 2회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코티솔에 좋지 않습니다. 셋째,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커피를 하루 한두 잔 마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3잔 이상, 특히 오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코티솔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카페인 없는 음료를 드세요. 넷째, 다이어트 보충제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체중 감량 보충제에는 강한 자극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자극제들이 코티솔을 높여 단기적으로는 체중이 빠지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됩니다. 이제 코티솔을 낮추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 콩류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켜 코티솔 분비를 줄여줍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하루 종일 코티솔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계란 2개짜리 아침 식사,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둘째,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비타민C가 코티솔 분비를 줄이고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키위, 딸기, 브로콜리, 피망이 좋습니다. 특히 키위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1.5배 많습니다. 하루 1개씩 드시면 됩니다. 셋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마그네슘은 코티솔을 낮추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씨앗류, 시금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 이것 하나가 코티솔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발효식품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코티솔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장 건강이 코티솔 수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스트레스에 더 잘 견딥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먹어온 음식에 답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물입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코티솔 관리의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전에 물 한 잔, 운동 후 물 한 잔, 하루 6잔에서 8잔을 목표로 하세요. 커피나 차 말고 순수한 물입니다. 여섯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코티솔 반응을 완화합니다. 주 2회에서 3회 생선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양 보충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 복합제, 비타민 C, 마그네슘, 칼슘은 코티솔 조절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입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국,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이런 밥상이 사실 코티솔을 낮추는 최고의 밥상이었습니다. 비싼 외국 음식 싸드실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 밥상으로 돌아가세요. 50대 이후 특별 코티솔 관리법. 여러분, 50대 이후에는 코티솔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코티솔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30대에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코티솔이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옵니다. 그런데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올라간 코티솔이 내려오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텍사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30대에 비해 코티솔이 2배 가까이 올라가고 내려오는데도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코티솔을 관리해야 합니다. 50대 이후 특별히 주의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회복 능력이 줄어듭니다. 너무 강한 운동은 코티솔을 과도하게 올리고 오래 유지됩니다. 50대 이후에는 중등도 이하의 운동이 코티솔 관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식사를 건너뛰거나 불규칙하게 먹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코티솔이 올라갑니다. 하루 3번,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혈당이 낮아지고 코티솔이 올라갑니다.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드세요.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고립이 코티솔을 높이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코티솔 관리에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80년에 걸쳐 진행한 장수 연구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코티솔을 낮추고 수명을 늘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연락을 줄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더 자주 연락하세요. 그것이 코티솔을 낮추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넷째,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코티솔에 대한 보호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스트레스에도 코티솔 반응이 더 커집니다. 폐경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2가지 미네랄이 코티솔을 낮추고 뼈를 지킵니다. 5째, 남성분들도 50대 이후 남성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코티솔, 테스토스테론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이때 갑자기 기력이 없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밤에 열감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성 갱년기 증상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이 시기를 건강하게 넘기는 핵심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분들입니다. 이 방법들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 여러분, 코티솔을 낮추는 데 있어서 마음 관리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코티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위스 취리 대학 신경정신과 연구에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훈련받은 사람들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티솔 반응이 47% 낮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은 전부 돈이 들지 않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심호흡입니다. 코티솔이 올라가면 호흡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코티솔이 낮아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쉽니다. 그 다음 7초 동안 멈춥니다. 그리고 8초 동안 입으로 내쉽니다. 이것을 3번에서 4번 반복합니다. 이것을 4, 7, 8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잠들기 전에 이 호흡법만으로도 5분 안에 코티솔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연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 호흡법을 쓰세요. 둘째,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캐나다 엘버타 암센터 연구에서 감사훈련을 받은 암 환자들의 삶의 질과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코티솔이 낮아졌습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날씨가 맑았다. 손주가 잘 자라고 있다. 이웃분과 반갑게 인사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뇌를 바꾸고 코티솔을 낮춥니다. 처음에는 써야 할 것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생각보다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주 정도 지속하면 뇌의 주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것을 찾는 뇌로 바뀌는 것입니다. 셋째, 음악 감상입니다. 프랑스 연구자들에 따르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코티솔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트로트가 좋으시면 트로트를, 클래식이 좋으시면 클래식을 들으세요. 가요가 좋으시면 가요를 들으세요. 30분간의 음악 감상이 코티솔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코티솔이 낮아집니다. 넷째, 기도 또는 명상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 연구에서 종교가 있고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들의 코티솔 수치와 혈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가 어색하시면 명상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 5분만으로도 코티솔이 낮아집니다. 우리 세대는 대부분 종교가 있으시죠? 기도는 가장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코티솔을 낮춥니다. 다섯째, 마사지입니다. 호주 연구에서 15분간의 어깨 마사지가 코티솔과 혈압을 낮추고 불안을 줄였습니다. 마이애미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마사지 후 코티솔이 31%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28% 증가했습니다. 배우자나 자식에게 어깨 마사지를 부탁해 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셀프 마사지를 해보세요. 종아리, 발바닥, 손을 스스로 주무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이미지 훈련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는 자신을, 좋아하는 장소에 앉아 있는 자신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손주들과 놀고 있는 자신을. 이 상상만으로도 코티솔이 낮아집니다. 교토대학 연구에서 편안한 생각으로 불편한 생각을 대체하자 감정이 안정되고 코티솔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VCLA 신경정신과 연구자들도 자신의 가치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코티솔 반응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곱째, 짧은 여행을 떠나보세요. 연구에서 2박 3일간의 여행이 면역 기능을 끌어올리고 스트레스 수준과 코티솔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산, 바다, 공원이면 충분합니다. 계절마다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하는 짧은 여행이 코티솔을 낮추는 최고의 치료가 됩니다. 여덟째, 애완동물이나 화초를 기르세요. 연구에 따르면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5분 동안 애완동물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코티솔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기 어려우시면 화초를 기르세요. 화초를 가꾸는 것, 그 작은 생명을 돌보는 것도 코티솔을 낮추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코티솔 조절 10가지 실천법.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돈이 들지 않습니다. 모두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상온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자는 동안 몸이 약간 탈수 상태가 됩니다. 아침 첫 물 한 잔이 코티솔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에 계란 한두 개를 포함하세요.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시켜 하루 종일 코티솔 수치를 낮게 유지합니다. 계란이 싫으시면 두부 한 모도 좋습니다. 세 번째, 매일 30분 걸으세요. 산책이 최고의 코티솔 치료제입니다. 가능하면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걸으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10분이 습관이 되면 20분으로, 20분이 습관이 되면 30분으로 늘려가세요.
네 번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초콜릿 모두 해당됩니다. 대신 따뜻한 물, 보리차, 결명자차를 드세요. 다섯 번째, 매일 저녁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적으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 손주의 전화를 받았다, 날씨가 좋았다. 적기 어려우시면 마음속으로만 떠올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취침.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텔레비전도 끄세요.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일곱 번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조격을 하세요.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이 코티솔을 낮추고 숙면을 도웁니다. 여덟 번째, 하루에 한 번 심호흡 3세트를 하세요.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멈추고 입으로 8초 내쉬기.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바로 하세요. 아홉 번째,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하루 한 번 짧은 통화라도 코티솔을 낮춥니다. 자식에게 먼저 전화하기 어려우시면 먼저 문자를 보내세요. 작은 연결이 코티솔을 낮춥니다. 열 번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오늘 내가 먹는 것, 오늘 내가 운동하는 것, 오늘 내가 자는 시간, 이것들이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작은 통제감이 코티솔을 낮춥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시죠? 처음에는 한두 가지만 시작하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씩 늘려가세요.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씨가 처음 시작한 것은 딱 2가지였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와 저녁에 감사일기 쓰기. 이 2가지만으로도 2달 후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체중도 2kg 줄었습니다. 그 후 하나씩 추가하면서 지금은 10가지를 모두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해 봅시다. 오늘 영상 핵심 정리.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스트레스는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티솔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티솔을 조절하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티솔은 원래 우리를 보호하는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코티솔이 너무 오래 높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성 고코티솔 상태가 되면 살이 찌고 근육이 빠지고 혈당이 올라가고 면역이 약해지고 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코티솔이 살을 찌우는 것은 3가지 방법으로입니다. 식욕을 자극하고 지방을 복부로 집중시키고 기초 대사량을 낮춥니다. 이것은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문제입니다. 네 번째, 혈액 검사에서 코티솔이 정상이어도 HSD 효소로 인해 지방세포 안에서 코티솔이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뱃살이 있는 분들은 이 점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코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은 시소관계입니다. 코티솔이 높으면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지고 기력이 줄어들고 살이 찝니다. 여섯 번째, 수면은 코티솔 관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코티솔을 낮춥니다. 일곱 번째, 중등도 운동, 특히 하루 30분 걷기가 가장 효과적인 코티솔 치료제입니다.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코티솔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단백질, 비타민C, 마그네슘, 발효식품이 코티솔을 낮춥니다. 설탕, 알코올, 과도한 카페인은 코티솔을 높입니다. 우리 전통 밥상이 최고입니다. 아홉 번째, 해소 수단을 갖고 예측하고 준비하고 통제감을 유지하는 것이 스트레스 조절의 3원칙입니다. 열 번째, 심호흡, 감사일기, 음악, 기도, 마사지가 마음을 통해 코티솔을 낮춥니다. 11번째, 50대 이후에는 너무 강한 운동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12번째, 오늘부터 딱 하나씩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당장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자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나라를 위해 일하느라 내 몸 한번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죠.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고 어려운 시절을 견뎌오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셨죠. 그 세월이 얼마나 고생이셨는지 압니다. 그 세월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코티솔이 쌓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 몸을 챙기실 시간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시죠? 손주 결혼식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서고 싶으시죠?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코티솔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가 보세요. 10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셔보세요. 이 3가지만으로도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코티솔이라는 원수를 알았으니 이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주 소박한 일상의 습관들로 이깁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비싼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가족 중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내드리세요. 코티솔을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코티솔 조절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이 행복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코티솔 관리 실전 QA.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생기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코티솔 수치를 집에서 검사할 수 있나요? 혈액 검사로 코티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혈액을 채취해 검사하면 됩니다. 코티솔 수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침에 검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상 범위는 보통 6에서 23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액 코티솔이 정상이어도 지방세포 안에 코티솔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과 생활 습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코티솔 관리를 시작하면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나나요? 수면 개선은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분과 에너지 변화는 2주에서 4주 안에 나타납니다. 체중과 허리둘레 변화는 1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기억하세요. 코티솔이 높아지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정상화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세 번째 질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일수록 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만 마시세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감사한 것 하나만 생각하세요. 작은 것을 실천하면 뇌에서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 성취감이 더 하고 싶은 의욕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 운동을 전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불편해서 운동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팔을 위로 뻗거나 목을 천천히 돌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코티솔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며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햇빛이 세로토닌을 만들고 코티솔을 낮춥니다. 다섯 번째 질문. 가족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가족들과 나눠보세요. 내가 코티솔 관리를 시작하려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세요.
가족들이 같이 걸어주고 함께 발효식품이 있는 밥상을 차려주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같이 끄고 이런 작은 협력이 코티솔 관리를 훨씬 쉽게 만듭니다. 건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할 때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코티솔이라는 보이지 않는 원수를 이해하고 싸울 힘을 드렸으면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그것이 건강한 내일의 첫걸음입니다.